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2단원 약수와 배수 마지막 응용과 심화 시간입니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외우기식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그 윗단계의 정답까지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하나 그 근거와 이유를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약수와 배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응용과 심화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서술형 문제는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서술형에 부담을 갖는 학생들이 많은데 정해진 형식을 찾기보다는 내가 푼 과정을 간단 명료하게 두세 줄 정도 요약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연습해 보기로 해요. 1번 문제 볼게요. 어떤 수로 26을 나누면 나머지가 2이고 35를 나누면 나머지가 3입니다. 어떤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어떤 수로 26을 나누면 나머지가 2이고 35를 나누면 나머지가 3이야. 자,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나머지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서로 약수, 배수 관계가 될 수 없잖아요. 나머지가 0일 때 이 안에 있는 수의 약수를 구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머지를 0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나머지이라는 것은 26에서 이만큼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2를 빼주면, 이만큼을 빼주면 나머지가 0이 되겠죠. 어떤 수는 26에서 나머지 2를 뺀 24라면, 그렇다면 나머지가 0이 되겠죠. 어떤 수, 네모는 역시 35에서 3을 뺀 32를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돼 라는 말과 같죠. 그렇다면 비로소 어떻습니까? 어떤 수 네모는 24와 32를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야. 그러니까 24와 32의 공약수야 라는 거죠. 그 공약수 중에서도 가장 큰 수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풀이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써보기로 해요. 26에서 우리 어떤 수를 26을 어떤 수로 나누었을 때 몫을 동그라미라고 해볼게요. 동그라미 나머지가 2 그리고 35를 어떤 수로 나누었을 때 몫을 세모라고 해볼게요. 나머지가 3 이므로 어떻습니까? 26에서 우리가 나머지를 없애기 위해서 뺐죠. 그러니까 24와 그리고 35에서 3을 뺀 32는 어떤 수로 어떻게 되죠? 어떤 수로 나누어 떨어지죠. 결국 어떤 수는 24와 32의 최대 공약수더라. 자, 이렇게 간단히만 써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24와 32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볼까요? 자, 4로 나눠보죠. 그럼 6이 되고요. 8이 되고요. 자, 2로 한번 또 나누어집니다. 3이 되고요. 4가 돼요. 그래서 4 곱하기 2인 자, 최대 공약수 답은 뭐다? 8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수로 37을 나누면 나머지가 2이고 43을 나누면 나머지가 1입니다. 어떤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방금 풀었던 1번과 같은 문제인데요.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수가 네모라고 했을 때, 자, 네모로 어떤 수로 37을 나누면 나머지가 2래요. 그리고 또 어떤 수로 43을 나누면 나머지가 1이더라. 우리가 이 네모 어떤 수를 구할 때는요. 안에 있는 수의 약수가 돼야 하는데 그 약수의 조건은 뭐예요? 나누어 떨어졌을 때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 나머지를 0으로 만들어야 돼. 나머지가 0이 되려면 37에서 이만큼을 빼줘야 돼. 그러면 37에서 1을 뺀 35 그리고 43에서 1만큼이 크니까 42. 자, 이렇게 1을 빼줬어요. 그렇다면 비로소 어떻습니까? 나누어 떨어져. 그래서 35와 42의 공약수를 구할 수가 있다. 이 어떤 수는 같은 수니까요. 35의 약수이기도 하고 42의 약수이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약수가 되고요. 그런데 그 어떤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라고 했으니까 역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푼 이 풀이 과정을 간단하게 표현해 보도록 해요. 35 나누기 어떤 수를 하니까 몫이 동그라미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가 2 그리고 또 43을 어떤 수로 나누었을 때 몫을 세모라고 한다면 나머지가 1이므로 이렇게 바꿨을 때요. 그러니까 37에서 이만큼을 뺀 35와 그리고 43에서 나머진 1을 뺀 42. 자, 이것은 어떤 수로 어떻게 돼요? 나누어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수는 35와 42의 최대 공약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역시 우리 최대 공약수를 구해 볼게요. 35와 42의 최대 공약수. 자, 7로 해볼까요? 7호, 7, 6. 그래서 답은 최대 공약수인 7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수를 2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1이고 7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1입니다. 어떤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떤 수를 2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1이고 7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1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수가 나누는 수가 되는지, 나누어지는 수가 되는지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아실 거예요. 우리가 나머지가 0이 돼야 서로 약수와 배수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해줘야 돼요? 나머지를 0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0으로 만든다고요? 아, 이 나누어지는 수에서 이 나머지를 빼면 나머지가 0이 돼 라는 거 아시죠? 아, 2를 네모에서 어떤 수에서 1만큼을 빼. 자, 그리고 또 어떤 수에서 얘도 1을 빼주면 7로 나누었을 때 어때요? 나머지가 0이야? 얘도 나머지가 0이야?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렇다면 네모 빼기 1이라고 하는 것은 2의 그리고 7의 뭡니까? 각각 배수야 라는 겁니다. 2의 배수도 돼야 되고 7의 배수도 돼야 하는 2와 7의 공배수인데 그런데 그 공배수 중에서도 어때요? 가장 작은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네모 빼기 1은 2와 7의 최소 공배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간단히 풀이 과정을 한번 써보자고요. 어떤 수를 2로 나누었더니 이때 몫을 동그라미라고 해보고요. 나머지가 1 그리고 또 어떤 수는 7로 나누었더니 몫이 세모라고 두고요. 역시 나머지가 1이야. 자, 이거 2이므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나머지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수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를 빼야 되겠죠. 어떤 수 빼기 1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2와 7의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와 7의 최소 공배수 이렇게 써볼게요. 자, 2와 7의 최소 공배수는 바로 나오죠. 14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러분, 어떤 수 빼기 1이 14니까 따라서 어떤 수는 무엇이다? 14 더하기 1을 해줘야 되겠죠. 15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5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수를 6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3이고 8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3입니다. 어떤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역시 방금 푼 문제와 같은 유형입니다.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자, 어떤 수를 6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3이고요. 8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3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 어떤 수를 구해야 돼. 그렇다면 나머지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네모 빼기 3은 나누어 떨어져. 그리고 역시 네모 빼기 3은 8로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져.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네모 빼기 3이라고 하는 것은 6과 8의 공배수야. 그런데 가장 작은 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니까 최소 공배수야 라는 이 과정이 나오겠죠. 자, 이것 또한 간단히 자꾸자꾸 이 풀이 과정을 연습해 보도록 해요. 어떤 수를 6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동그라미다. 나머지가 3. 그리고 또 어떤 수를 8로 나누었을 때 몫이 세모고 또 나머지가 3. 자, 이거 2이므로 자, 이 어떤 수에서 빼기 나머지 이 빼기 3을 한다면 그렇다면 나머지가 0이니까 6과 8의 공배수가 되겠죠. 근데 가장 작은 수라고 했으니까 최소 공배수라고 써볼게요. 자, 6과 8의 최소 공배수 얼만데? 세 개를 다 곱하는 거죠. 그래서 24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어떤 수 빼기 3이라고 하는 것은 24인데 따라서 어떤 수는 24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27이 돼요. 답은 27이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9이고 최소 공배수는 189입니다. 두 수가 모두 두 자리 수일 때 두 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보고 이거 좀 어려운데 싶으면 그냥 읽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자, 어떤 두 수, 뭐 예를 들면 두 수, 뭐 동그라미와 별이 있다 해볼까요? 자, 근데 이거의 최대 공약수가 9다라고 했어요. 그럼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아, 얘가 9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의 최소 공배수가 189다. 그럼 이 9로 동그라미를 나눴을 때 그 몫을 네모라고 해보고, 별을 나누었을 때 뭐 세모라고 해볼까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두 수, 이 동그라미와 별이 모두 두 자릿수여야 돼 라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뭐를 알 수가 있습니까? 최소 공배수가 189야 라는 걸 통해서 9 곱하기 네모 곱하기 세모가 189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네모 곱하기 세모는 189 나누기 9가 되는데 그게 얼마입니까? 2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모와 세모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뭘까요? 이 곱한 게 21이니까 네모와 세모가 될 수 있는 경우 뭐 있습니까? 뭐 1과 21도 있겠죠. 그리고 또 3과 7도 될 수 있겠죠. 순서는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조건이 왜 나왔을까를 항상 의심을 해봐야 돼요. 네모와 세모가 1과 21이다라고 했을 때 이 동그라미는 얼마입니까? 9 곱하기 1이 되겠죠. 별은 얼마입니까? 9 곱하기 21이 되는데 벌써 세 자릿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한번 해볼까? 이 조건은 해당되지 않으니까 네모와 세모가 3과 7일 경우에는 어때요? 동그라미는 27, 별은 얼마입니까? 63. 모두 두 자릿수가 맞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두 수라고 하는 건 뭡니까? 3과 7이었을 때 순서 상관없고요. 27 그리고 6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간단히 풀이 과정을 한번 써보자고요. 이런 거 풀이 과정 이거 어떻게 쓰지 난감하겠는데 그래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두 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9로 나눈 몫이 네모와 세모라면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요. 네모와 세모라면 어때요? 9 곱하기 네모 곱하기 세모는 189야. 그렇다면 네모 곱하기 세모는 21인데 두 수는 두 자리 수이므로 네모와 세모는 3과 7이어야 한다. 간단히 이렇게만 써줘도 됩니다. 따라서 두 수는 27과 63이더라. 자, 답까지 한번 써볼게요. 27과 63.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로 나누어도 5가 남고 8로 나누어도 5가 남는 어떤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세 자릿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아까 푼 문제와 비슷한데요. 약간의 조건이 또 다릅니다. 뭐라고요? 가장 작은 수이긴 한데 가장 작은 또 하나의 조건 세 자릿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외우기만 하면 안 돼요. 항상 문제마다 이렇게 조건이 자꾸 추가가 되거나 달라지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간단히 표현해 보자면 14로 나누어도 어떤 수가 네모라고 했을 때 14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5가 남아 8로 나누어도 5가 남아
알겠죠? 우리 이제 어떤 작업해야 되는지 아시죠? 나머지를 0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14와 8의 배수를 구할 수 있거든요. 자, 나머지가 0이 되기 위해서는 나누어지는 수, 이 네모에다가 나머지를 빼주세요. 그럼 0이 됩니다. 그리고 또 8도 이렇게 8로 나누었을 때 네모에다가 5를 빼주세요. 그럼 나머지가 이렇게 0이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네모 빼기 5라고 하는 것은 14와 8의 공배수입니다. 근데 가장 작은 수라면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게 맞는데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구해서 그 배수가 세 자릿수가 되는 것을 구하면 되겠다. 그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풀이 과정을 쓰면서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수 네모는 14로 나누었을 때 역시 자, 몫을 동그라미 나머지가 5 그리고 또 어떤 수를 8로 나누었을 때 몫이 세모 역시 또 나머지가 5이므로 자, 네모 빼기 5는 14와 8의 공배수가 돼야 돼. 그러면 14와 8의 공배수가 뭐가 있습니까? 14와 8 뭔데요? 2로 해볼 거야. 그러면 최소 공배수가 56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 공배수라고 하는 건 뭔데요? 56 최소 공배수의 배수니까 56 또 뭐 112 뭐 이렇게 되겠죠? 네모 빼기 5가 만약에 56이 되면 어떻습니까? 네모는 61이 되는데요. 두 자릿수가 되는데요. 그럼 이 조건에 안 맞죠. 그러니까 56 그 다음에 배수인 112를 보자면 네모 빼기 5는 112. 그러니까 네모 없던 수는 117이 되겠죠. 자,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답은 117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톱니수가 25개인 톱니바퀴 가와 톱니수가 45개인 톱니바퀴 나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톱니바퀴의 톱니가 처음 맞물렸던 곳에서 다시 만나려면 톱니바퀴 가와 나는 적어도 각각 몇 바퀴 돌아야 합니까? 라는 문제네요. 이것도 이게 무슨 내용이야? 간단히 시각적으로 한번 보자면 톱니바퀴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얘가 가고요. 얘가 나 톱니바퀴인데 얘가 25개가 돌아가고 있고요. 이거의 톱니수는 45개가 돌아가고 있어. 그런데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서로 지금 이렇게 맞물려 있는 상태에 뭐 25개를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렇게 또 45개의 대강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톱니바퀴의 톱니가 처음 맞물렸던, 뭐 여기가 처음 맞물렸다 생각해 볼게요. 이 처음 맞물렸던 곳에서 다시 만나려면, 이 톱니가 서로 다시 만나려면 이 가랑 나는 적어도 각각 몇 바퀴를 돌아야 하는데 다시 만날 수 있어. 이런 내용이죠. 이게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요. 뭐 버스 동시에 출발한다. 뭐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지점. 뭐 요런 거와 사실 비슷해요. 상황만 다를 뿐. 그러니까 25의 배수이면서 45의 배수. 적어도 최소를 생각을 하면 최소 공배수 우선 구해볼게요. 25와 45 최소 공배수. 그러면은 95, 45 곱하기 5니까 225요. 자, 225.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가와 나의 이 톱니가 이 225개가 돌아가야 얘가 다시 만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바퀴를 각각 돌아야 되냐라고 물어봤으니까 225개가 돌아가려면 가는 역시 25를 나눠주면 몇 바퀴를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겠고요. 나도요. 이 45, 한 바퀴 45니까 45를 나눠주면 나가 몇 바퀴가 돌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죠. 25와 45의 최소 공배수 얼마죠? 225였죠? 225. 자, 225개는 뭐예요? 다시 만나기 위해서 맞물려야 하는 톱니의 개수로 얘기했죠. 톱니의 개수입니다. 따라서 가는 225 나누기 25 하면 9가 나오고요. 나는요. 225 나누기 45를 하면 5가 나오죠. 그래서 가는 9바퀴를 돌아야 되고 나는 5바퀴를 돌아야 되는구나. 자, 써볼게요. 가는 9바퀴, 나는 5바퀴 돌아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둘레가 400m인 원 모양의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의 둘레의 한 점을 시작점으로 하여 같은 방향으로 흰 깃발은 8m 간격으로 꽂고 빨간 깃발은 10m 간격으로 꽂으려고 합니다. 흰 깃발과 빨간 깃발이 겹쳐질 때는 빨간 깃발만 꽂는다면 흰 깃발은 모두 몇 개 필요할까요? 라는 문제네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보자면 둘레가 400m인 원 모양인데 흰 깃발은 8m 간격, 빨간 깃발은 10m 간격, 그리고 겹쳐질 때는 뭐라고요? 빨간 깃발만 꽂는다. 그래서 흰 깃발은 모두 몇 개인데? 라는 문제네요. 우선 흰 깃발만 생각해 보자면 둘레가 400m야? 그런데 8m 간격으로 꽂는다 라고 했으니까 흰 깃발만 몇 개를 꽂을 수 있죠? 400 나누기 8. 그러니까 50개를 우선 꽂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50개 중에서는 흰 깃발과 빨간 깃발이 겹쳐지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총 50개 중에서 이 겹쳐지는 부분만 빼면 되겠죠. 왜? 그 겹쳐지는 부분은 빨간 깃발을 꽂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겹쳐지는 곳은 8m와 이 빨간 깃발 10m, 이 공배수 부분만큼 겹쳐지겠죠. 그래서 8과 1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 볼게요. 자, 8과 10의 최소 공배수 얼만데요? 40입니다. 그러면은 이 40m마다 겹쳐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것이 모두 몇 군데가 되겠어요? 400 나누기 40이 되겠죠. 그래서 총 10군데가 겹쳐지는 곳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군데는 빨간 깃발만 꽂는다고 했으니까 흰 깃발만 꽂는 곳은 뭐다? 50 빼기 10 해서 40군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답을 써볼게요. 흰 깃발은 모두 몇 개 필요하다? 40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빨간색 종이 82개, 파란색 종이 80개, 노란색 종이 101개를 몇 명의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하였더니 빨간색 종이는 8개가 부족하고 파란색 종이는 5개가 남고 노란색 종이는 4개가 부족했습니다. 나누어 주려고 한 학생은 몇 명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색깔별로 어떤 건 부족하고 어떤 건 남는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문제에서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학생 수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학생 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부족하고 남고가 아니라 나머지가 딱 떨어졌을 때 그때 학생 수는 뭡니까? 빨간, 파란, 노란색 종이의 약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가 0일 때 그럼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된다고요? 나머지를 없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빨간색 종이 82개인데요. 82개에서 8개가 부족해. 채워주세요. 그럼 90이 됩니다. 파란색 종이 80개인데요. 80개인데 5개가 남아. 그럼 남으니까 빼주세요. 그럼 75개가 되고요. 노란색 종이 101개인데 101개에서 노란색 종 4개가 부족해. 부족하니까 채워주세요. 그러면 105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학생 수는 90과 75와 105를 나눌 수 있는 공약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90과 또 75와 105의 공약수가 돼야 된다고요. 공약수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해주면 되는데 여러분, 자, 이거는 번외로 한번 알아두세요. 세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요, 우선 공통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5로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18, 그리고 얼마입니까? 15가 되고요. 21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공통으로 세수 나눌 수 있는 거 3으로 되죠. 6이 있고요. 5가 있고요. 7이 있습니다. 세로에 있는 부분 최대 공약수가 돼요. 그럼 최대 공약수가 15거든요. 이 15의 약수 1, 3, 5, 15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아까 이 문장 안에 빨간색 종이는 8개가 부족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8개보다는 커야죠. 8개보다는 커야 합니다. 왜요? 만약에 학생 수가 5명이라면 이렇게 8개가 부족할 일이 있을까요? 더 줄 수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8개보다는 무조건 커야 하기 때문에 답은 15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까지 왔습니다. 10번 문제 볼게요. 어떤 수를 9로 나누면 6이 남고 6으로 나누면 3이 남고 4로 나누면 1이 남습니다. 어떤 수가 될 수 있는 수 중에서 100에 가장 가까운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역시 이게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어떤 수를 네모라고 한다면 어떤 수를 9로 나누면 6이 남고 6으로 나누면 3이 남고 4로 나누면 1이 남는데 자, 그랬을 때 이 어떤 수, 네모가 될 수 있는 수 중에서 100에 가장 가까운 수를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아까 우리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그런데 이거 조금 뭔가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는 나머지가 다 같아서 예를 들면 3이 남았다라고 했을 때 네모 빼기 3만 해줬으면 됐었어요. 근데 얘는 6이 남아 빼기 6 해주고 빼기 3 해주고 빼기 2를 해줄 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이 네모는 어떻게 구해줄 건데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머지가 다를 때요. 나누는 수와 나머지 공통점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다 3 차이가 나죠? 자, 그 말은 네모를 9, 6, 4로 나누기에는 너무 아쉽게 딱 3씩이 부족해. 자, 그렇다는 것은 네모에 3만 더 있었으면 9가 돼서 나눠 떨어졌을 거고 얘한테도 3이 더 있었으면 합쳐져서 6으로 나눠 떨어졌겠죠. 얘한테도 이 3이 더 있었으면 1이 합쳐져서 4로 나눠 떨어졌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어떤 수는 9, 6, 4로 나누어 떨어지기 딱 3이 부족해.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나머지가 0이야 라고 생각을 해두고 9와 6과 4의 각각의 공배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9, 6, 4 우리가 두 수만 배웠지만 자, 이게 심화 과정이니까 자, 세 수의 최소 공배수도 한번 구해 볼게요. 우선 공통으로 나누어지는 게 있으니까 공통으로 나눠지는 건 없죠. 근데 최소 공배수는 두 개만 있어도 나눠줄 수 있어요. 자, 얘랑 3으로 나눠지죠? 그럼 얘가 3이고 2가 되고 얘는 어떻게? 그냥 내려옵니다. 또 두 수만 나눠줘도 돼요. 그럼 2와 4, 2로 나눠지죠? 얘는 어떻게? 안 나눠지는 거 어떻게? 그대로 내려옵니다. 얘는 1이 되고 2가 되죠. 더 이상 두 개가 더 나눠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최소 공배수는 다 곱해주는 거죠. 자, 얘네들을 다 곱해줍니다. 최소 공배수가 36이 되고요. 최소 공배수 구했다라고 해서 36 쓰면 안 됩니다. 우리 조건을 다시 한번 보세요. 100에 가장 가까운 수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수는 우리가 이 36 아니고요. 36의 배수보다 어때야 돼요? 3보다 작아야 돼요. 우리가 3이 이 나머지가 있었다라는 거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수는요. 이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 이것보다 3보다 작아. 원래 3보다 작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100에 가장 가까운 수를 구해야 되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자, 36에서 3을 뺀, 자, 33. 이거 됩니까? 이 조건에는 맞지만 100에 가장 가깝지 않아요. 그럼 한번 더 해볼게요. 36의 배수 72요. 72에 또 3을 빼준 수 69요. 69가 100에 가장 가깝나? 아니면 더 있나? 한번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럼 36에 또 3배를 한 수 108. 108에 3을 빼보자고요. 그럼 105가 되거든요. 여러분, 69가 가깝습니까? 105가 더 가깝습니까? 100에 105가 더 가깝죠. 따라서 100에 가장 가까운 수 답은 105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을 텐데 복습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동안 2단원 수업 시간이 참 많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3단원 규칙과 대응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바이바이.